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주말 리뷰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도 충분히 좀 이해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또 꽤 오랫동안 이야기 드린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새롭게 이야기 드린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트레이딩 관련된 내용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종목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종목에 대한 설명은 삭제하고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HPSP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또 3분기 장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사실 크게 문제인 거지, 이 지금 나와 있는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구간 어디에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홀드하고 가시는 쪽이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여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는 이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 잡으셨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요 구간이 좀 조금 여러분들 보실 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그널 쪽으로 안 좋은 게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던졌다 받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윗단에서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크게 장대 양봉이나 이런 거 출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60일 라인 근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60일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일봉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만나는 자리인데 이 근처 어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차익물 나올 확률도 있고요. 단기적인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럴 때는 던졌다가 다시 아래쪽에서 받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분들께서 아마 우리 저 채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평단 조절하고 계시고 지금 사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잡아놓은 거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드리블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V자 꺾기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죠. 여긴 첫 번째 1번이었잖아요. 1번이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 이건 차익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이 자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위로 치고 올라갈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해서 마음속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매물대로 보면 분명히 이 구간까지는 무난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땐 적어도 뭐 3호에서 4, 이 정도 사이는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자, 60일 라인 상당히 좀 주의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나빠서 주가가 눌렸냐라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시황이 그랬다. 반도체에 관련된 대부분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음에도 틀림이 없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한 관계는 지금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꿋꿋이 자리를 버티고 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거래해 볼 만한 내용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 여기서 뭐 이런 시그널 나오거나 이러면 이건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으로만 좀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부분은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명확합니다. 자, LS 같은 경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222 이동평은 대부분 아래쪽에서 매수하셨을 거고 통상적으로 평단가 10만 원 정도 저는 잡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그냥 계속 홀드하고 가시는 겁니다. 일단 다음 나올 때까지 일단 수주잔고 좋고요. 앞으로 업황 전망 2027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고요. 수주잔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캐파 증설을 위해서 LS 전선 뭐 이런 것을 상당히 LS 일렉트릭 이런 것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시간을 두고 좀 가야 된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릿하게 좀 보고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방은 어느 정도 체크하셨잖아요. 이 하방. 지난번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어. 8월 5일날 하방 낮은 구간, 이 구간만큼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그때 너무 쫄면 안 된다. 이런 표현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는 거의 성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번 또 계속 올라가냐?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 62평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선회하는 시그널이 하나 터져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제가 볼 땐 12만 원까지는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계속해서 저는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패턴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몰캡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답답하시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흘러가는 모습. 한 번 왔잖아요. 인제 쌍바닥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명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돼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이게 N자형이든 뭐든 어쨌든 계단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 번만 이야기 드리면 전력 설비나 전선 이쪽 부분이 업황이 나빠요,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그냥 홀드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P 숲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좀 증가할 예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만 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정리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요거 차익률 좀 늘려서 수익 냈고 요것도 마찬가지 수익을 냈었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쭉 치고 올라오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걸로. 이거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0% 40% 수익 내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쪽에서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15% 전환 수익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는 그런 목표로 저는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쪽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리포트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제가 체크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매물대와 매물대를 거래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트래픽 증가되는 내용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네, 여러분들 잘 매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매수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잘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홀드하고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상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매수세가 좀 빨리 들어와서 좀 놀라고 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빨리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지금 뭐 들어온 건 잘못한 건 아닌데, 여기서 지금 60일 이편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120일과 60일 요 사이에서 한 번 정도 음봉 뜰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요 구간에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히 15% 이상의 업사이드를 우리가 보인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게 좋냐면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 모습. 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치면 다시 눌리면 또 닫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앞으로 한 두 번 정도는 우리가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들어간 거니까 지금 진짜 기본적으로 제가 12% 이상 제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저는 볼 때 요 구간 어디에서 시그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시그널들 안 좋은 거죠. 이런 거 나올 때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몰캡이잖아요. 스몰캡에서는 그 매도 시그널 딱 뜨고 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 눌러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름 감지를 하고 여러분 들어가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LS나 이런 것처럼 거래 방식이 조금 다르다. 좀 더 어떻게 돼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에 대한 그 기준치를 좀 더 타이트하게 두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겨울철 다가오면서 감성 코퍼레이션이 매출이 감소할 만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수기의 진입입니다. 그 점만큼은 명확하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일단은 여러분 그냥 숫자로만 적어드릴게요. 일단 10월 일단은 10일 뭐 이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봅시다. 그 사이에 한번 땅 때리면 그러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수익 진행하고 뭐 나오는 걸로 합시다. 우리 어차피 높게 보진 않았잖아요. 한 방 치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대략 이 정도 수준. 그래서 그 정도 보고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건 이야기 드릴 게 없고 결국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그들이 예를 들면 또 텍스 리펀드 많이 받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시즌이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현재 지금 정도 수준이면 아마 글쎄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이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평단 조절했다 하더라도 지금 11선 라인, 이 정도 라인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 2분은 되니까 지금 한 번 정도 기대치는 보고 가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알죠?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 매수했는지. 예. 충분히 저는 압니다. 왜? 급하니까. 그죠? 이 아래쪽에서 못 잡아준다니까, 이거 가서.
글쎄요. 어쨌든 저도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보니까 이게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 정도 수준에서 한 번 정도 기다려주는 게 매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정운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건 맞다. 일단 예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까지는 좀 가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안에서 11월까지 가는 사이에서 답은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거 다 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인 화장품 관련된 것도 종목도 비올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 쭉 꾸준히 들어올 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까지 버텨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 때 뭐, 한 방에 쭉 들어오겠죠?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좀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단 조절을 잘 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어차피 빨리 올라가지도 않을 거. 빨리 올라갈 경우, 내가 조금 매수했는데 빨리 올라갈 경우는 그것도 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즐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모 진행하잖아요. 미국에서 암학회, 그 암박람회라고 해야 되나? 보세요.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출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 내용들 저는 딱 하나요. 글로벌 빅파마하고 거래하는 거 하나만 더 터져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매도 칠 때는 아니다. 그냥 갭적으로 그냥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 수익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뭐 이 정도면 10%는 보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버텨보는 겁니다. 저는 이 수익을 다 털어낸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좀 기다려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좋은 소식 만들어 낼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하고요. 뭐 향후 성장성도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벌파라 매출이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적 테이블도 나쁠 거라고 좀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일단은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 1차 시그널 여기가 1번 시그널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그널 하나 정도는 또 만들어내주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번을 확인했고 2번을 확인하는 수 있는 건 또 한 번에 뭡니까? 매출, 뭐 계약 성사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 두 번째 거 같은 경우 거의 이 정도 한 5만 5천 원, 뭐 5만 원, 요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요. 얘는 한번 이슈만 제대로 돌면 20%씩 올라가니까 그 점은 좀 생각해 보시면서 기다려 보도록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진 시스템 같은 경우 어떻게 잘 잡고 계세요? 요거 이제 저는 수익 실현할 때 좀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거 수익 내고요. 그죠? 그때 시그널 안 좋다고 그때 이야기 드리면서 정리했잖아요. 또 샀잖아요. 이런 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추종해 가면서 같이 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시그널로 보면 다음 주 어딘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수익 실현할 단계가 좀 돌아와요. 저도 오늘 손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야, 오늘 정리를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오늘은 일단은 참아볼 생각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뭐, 금요일 현재 상황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특히 시간에서 딱히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쯤에선 아마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드리블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익절 라인 잡고 그리고 우리가 글쎄요 수익권을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여러분 또 우리가 즐겨봐야죠. 뭐 그나마 우리한테 또 ESS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ESS 저장 장치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저 미국 같은 경우나 또 중국 이런 곳에서 설치를 딱 들어가는데 그 수주를 하나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뭡니까 ESS 저장 장치 그 제가 짓는 장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면 차량 뭐 100만 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2차 전지에서 대응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공급하고 ESS 저장 장치 관련된 공급하는 회사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들 같은 경우가 좀 관심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흥 SEC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기다려보면 내년도 매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또 늘림 들어오면 또 잡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한주 NCS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냉각 시스템 관련된 내용도 있고, ESS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이 좀 많은데, 일단 그래도 매출 꾸준하게 나오면서, 다른 예를 들면 ESS뿐만 아니라 기존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리가 1등 대장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 지난해보다 매출 2배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난해 고점만큼은 좀 가주는 것이 매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YY 대비 성장, QOQ 대비 성장,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쿼터가 가장 실적이 안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쿼터 실적 발표 나오는 구간, 이 자리가, 이 실적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어쨌든 매크로 깨지고, 둘 다 매크로 때문에 깨졌는데 낮은 저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 이거 빼고 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악재는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홀드하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린 구간이 여기 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래쪽에 오면 저는 더 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 구간에 올 확률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4분기 매출이 최대거든요. 3분기에 이제 그 QOQ 피크, 그 다음에 4분기에는 누적치 피크,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종목이라서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되면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13,000원에서 4,000원 구간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다. 콜레라 백신 독점 공급 기업 아니겠습니까? 또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자, 작년에 생산 캐파를보다 올해가 2배로 더블로 늘어났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2배로 늘어났다. 또 WHO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 없고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또 콜레라 백신 납품이나 이런 것들이 캔슬될 이유도 없다. 다만 공장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생산 지연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확률은 이미 없다. 이미 다 충분히 좀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